자, 우리 이제 직선이 있어요. 직선 크게 내용적으로 설명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직선인데 잘 들어봐봐. 직선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있는 직선.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기울기가 있어서 그 기울기를 이용해 줄 수 있는 직선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있습니다. 기울기 자체가 없는 직선이 있겠죠. 그게 뭐냐? 이런 거야. x equal a 같은 이런 것들은 기울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기울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딱 분할해서 두 가지로 쪼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장 익숙한 방식이 얘거든요. 기울기가 있는 경우에 많이 잡잖아요. 어떻게 잡는데? y는 기울기가 잡는 거지. 본인이 직접 m이라고 가정할 거고, 그리고 뒤에는 뭐다? 그냥 지나는 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x0 더하기 y0. 오케이? 지나는 점이고 이런 형태로 잡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첫 번째 하나. 근데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편하긴 하지만 뭐를 만들 수 없다? x 여기 있는 얘는 누구를 만들 수 없다? x equal x0는 못 만든다. 오케이? 됐어? 자, 얘는 뭐가 제외되더라? x는 x0가 제외된다라는 것쯤은 알 거라고 봐요. 오케이? 이까지 됐죠? 이까지 되시죠? 이까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에 요 제외된 부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냐? 제외된 부분 니들 알아 몰라? 그런 것들 가끔씩 내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내기도 하니까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 라는 얘기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디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점입니다. 그래서 정점이 결국 뭔데? 교점이야. 자, 한꺼번에 이렇게 좀 적을게요. 한꺼번에 이렇게 적을게. 자, 도형이 있어요. 한꺼번에 적을게. 도형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좀 약속합시다. y는 x 더하기 3. 됐지? y는 x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란 말이야. x제곱은 y. 포물선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양한 도형이야. 다양한 도형인데 얘네들을 내가 뭐로 만들어 주려고 하느냐면, 자, 얘랑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내가 만들어 주고 싶어. 얘랑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만들어 주고 싶어. 오케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만들어 주고 싶어. 됐어? 누구랑? 이거랑 이거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도형의 일반형에 또 도형의 일반형이야. 그리고 적당히 n배를 하고 난 다음에 더해줘서 는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뭐냐? 결국에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형이야. 도형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퉁쳐서 직선인지 포물선인지 그건 그때 가서 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자, 살펴봅시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납득만 좀 시켜줄게. 지금 이제 일단은 얘랑 교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교점이 있겠죠.
찾으려면 근호가 붙었겠지만 찾지 못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바꿔줄 거야. 여기에 있는 요 교점을 내가 알파 코마 베타라고 둘게. 자, 바로 적을게요. x 빼기 y 더하기 3이 있고요. 자, 이항시켰어. 이항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y야. 이항을 왜 시키는지는 이유는 여기 있어. 여기 교점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면 돼? 0 나오겠지. 이해돼요? 알파 코마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베타를 딱 이항하면 얘는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이잖아. 맞죠? 근데 이 식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막 변하는 형태의 수식이지만 얘는 뭐야? 지나면은 무조건 0이 되는 식이니까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통일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일반형을 만들 때 한쪽을 0으로 만들었어.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쪽을 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기준이 명확해서 하나의 준거를 만들어 놓으면, 준거 지정을 만들어 놓으면,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0으로서 통일시켜 놓을 수 있으니까 한쪽을 0으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랬어?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x 제곱 마이너스 y는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알파 베타 집어넣고 여기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 0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도형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m을 곱해주고요. 더하기 적당히 이렇게 적어주시면 뭐가 어떤 도형인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알파 베타 집어넣고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0, 0이니까 지나는 도형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게 최소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일 때도 직선일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뭔가 도형이 있을 거고 여기 뭔가 도형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단 도형의 일반형들이 여기 끼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형의 일반형 곱하기 m을 해가지고 더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얘는 뭐다?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된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안목, 이 부분은 안목이 없으면 자 그냥 한꺼번에 정리한 거야.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라는 얘기고, 자 봅시다. 뭐 이 내용은 다 알 거란 말이야. 이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정점을 지난다. 정점을 지나는 그 정점이 뭐다? 교점이 된다. 뭐 이렇단 얘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을 거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내가 살짝씩 풀어줄게. 어디 보시느냐 하면 33번 봅시다.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에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 보면 106번 있어요. 106번. 106번 보이시죠? 106번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거고 정점을 가지는 게 어디에서 중학교 때랑 나오지 않은 정점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요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106번이야. K에 x 플러스 y 이제 관점이 좀 보이나요? 보여야 될 텐데 얘 뭐로 보여요? x 플러스 y는 제로가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더하기 4는 제로라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안 보이면 안 된다고. 그 안목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x 플러스 y는 0이다 라는 거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더하기 4가 제로다 라는 얘랑을 연립해서 뭘 찾는다? 교점을 먼저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점집거 사용해서 난리치지 말고 점집거 사용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얘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얘랑 교점을 찾습니다. 더하면 y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와요. x 얼마 나와? 1 나와요. 다 됐죠? 이까지 됐어요? 다 됐죠? 다 됐습니다. 얘들아 이런 거 틀려가지고 오면 안 된다. 아 진짜 너무 이런 거 틀려가지고 오면 진짜 나중에 틀리고 나서 정말 쓰라릴 거야.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알아야 돼. 뭘 한 가지가 더 알아야 되느냐? 이게 뭐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디테일함을 요구하지 않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아니다. 일단 이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원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수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많은 직선들 중에 거리가 가장 커야 돼. 어디가 되겠어? 얘가 되겠어요? 얘가 되겠어? 이 직선이야? 그럼 요까지 거리밖에 안 되거든. 요 직선이겠어요? 그럼 요까지 거리밖에 안 되거든. 맞죠? 요 직선이겠어요? 요까지 거리밖에 안 되거든. 어디가 되겠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예상하시고. 이거 아닌데 좀 더 기울어져야 되지 않나? 기울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이 최대값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저게 답이겠죠. 이 정점과 원점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점과 이까지 거리가 뭐다?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 나왔다. 그냥 최대값은 점과 정점 사이 그 최대값이야. 그게 최대값이야. 근데 어느 순간인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니까 당연히 거리는 직선과 수직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직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기울기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다 됐지? 다 됐어요? 자, 혹시나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다시 얘기하지만 점집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점집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가지고 최대값 구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잘못된 풀이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풀지 마시고, 자, 이런 형태의 점집거 문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거리의 최대값 문제 나오면 점점 찾으시고 점점 찾아가지고 이걸로 문제 풀어야 돼. 오케이? 대체 해설은 점집거로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해설 뭐 그렇게 언뜻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 그렇게 푸시면 조지는 수가 있어요. 안 풀립니다. 안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됐지? 자, 저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A, B 다 구했지? 됐어? 뭐예요? 거리는 K가 A일 때 K 어떻게 구하는데? K 기울기잖아. K 기울기랑 관련돼 있잖아. 아, 또 K 못 구하는 거 아니지? 설마 K 빼기 1의 X K 더하기 3의 Y. 어차피 기울기가 얼마인데? 1이잖아. 그럼 넘겨가지고 1-K를 K 플러스 3으로 나눈 게 기울기고 이게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랬어요? 다 얘기해 줬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한 개만 더. 자, 한 개만 더. 뭐라고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 한 개만 더. 얘는 생성 불가입니다. M을 아무리 잘 굴리더라도 여기 안쪽에 M 안쪽에 있는 거는 만들지 못합니다. 자, 만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누구를 만들지 못한다고? 얘는 교점을 지나지만 얘는
x 플러스 y는 제로와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더하기 4는 제로 얘의 뭐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만 뭐는 누구? x 플러스 y는 0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모르겠으면 외우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외우고 m 안에 있는 식은 못 만든다. 자, 그런 유사한 부분 여기 보이지? 여기 뭐예요? x 이퀄 마이너스 x0는 못 만들었어. 이 안에 있는 식 못 만들었잖아.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좀 더 엄밀하게 본다라면 결국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이 x 플러스 y랑 일치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일치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얘랑 일치하는지 보자고. x 플러스 y는 제로랑 일치하는지 보자고. 이것뿐에 이거 k 마이너스 1 이것뿐에 이거 k 플러스 3 같아질 수가 있겠냐고. 같아질 수가 없죠. k 그냥 날리면 좌변으로 같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식은 안쪽에 있는 이 식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안쪽으로. 오케이? 됐나요? k가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k를 가지고 나서 뭔가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잘했어요? 이까지 됐어? 됐지? 못 만듭니다. 못 만드니까 자,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야. 자, 어디 한번 보시느냐. 이 문제도 아마 있을 건데 자, 스텝 3는 있나? 아니, 근데 자, 81페이지 봅시다. 81번 봅시다. 81번. 자, 점점 정리되고 있어요. 중요한 관점만 얘기해 주는데 기울기 중요하고요. 기울기가 있다 없다로 구분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부산물입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이제 뭐 시간을 들여서 개념 정리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 81번 보시면 자 봅시다. k-1의 x가 있어요. 더하기 2k 플러스 1의 y가 있고요. 마이너스 6k 그렇죠. 자, 얘가 뭐로 보이니? 얘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은 정리된 식, 이 식은 흐트러진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흐트러진 식입니다. 단지 그래서 정리된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k 자, x 하나 있죠. 2y 하나 있죠. 마이너스 6 하나 있죠. 오케이, 직선. 그 다음 두 번째 자, 마이너스 x 하나 있죠. 플러스 y 하나 있죠. 이거 이꼴 제거죠. 자, 뭐라고요? 얘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오케이? 됐지? 뭐 직선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얘는 차수가 확실하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2y 위에 가서 교재 이거 받은 거 있지? 네. 있어. 네. 그럼 위에 가서 뭐 직선이 아니고 풀고 있어. 스텝 3 직선. 네. 옛날에 화가 많을 때는 수업하다 방해 받잖아. 그러면 밖에 나가면서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 그런다라고 해서 도움 되는 건 아니니까. 수업 끊기면 진짜 아직까지 이게 마음 수련이 안 되네. 뭐 얘기하다가 끝났지? 뭐가 제외된다? x 2y 마이너스 6 이꼴 제로는 제외된다. 이까지 이해되세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거 유념하시고 단 항상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은 x 플러스 2y 빼기 6 이꼴 제로와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꼴 제로의 교점은 항상 지나니까 결국 누구? 2,2는 지나다. 이거의 교점은 지난 직선인데
누구는 제외된다? 얘는 제외해요. 이 제외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2,2를 얘도 지나지만 얘가 제외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2,2가 교점입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첫 번째 K가 1이면 X축에 평행하죠. 오케이?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그냥 1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였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Y 꼴 얼마가 되는데? 2가 될 거니까 X축에 평행하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만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 플러스 6 이퀄 0가 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누구는 2x 플러스 y 더하기 3 이퀄 0는 서로서로 평행하잖아요. 오케이? 평행하니까 안 만나겠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니은 됐습니다. 자 뭐야? L은 1사분면을 반드시 지난다. 참이야 거짓이야? L은 1사분면을 반드시 지난다.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난다 안 지난다? 반드시 나오면 좀 의심부터 해야 되겠지. 근데 또 한 번 더 돌려서 생각하면 얘 항상 누굴 지나는데? 2,2를 지나잖아. 그럼 2,2가 어디 있는데? 1사분면이 있지. 그럼 당연히 지나죠. 일단 찍어놓고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이거 참이죠? 리얼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야 거짓이야?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참이야 거짓이야? 왜 거짓인데? 그렇지. 제외돼. 정확하죠. 거짓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낚이지 말라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긴 하나 얘는 제외됩니다. 딱 한 개가 제외됩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미 왔으니까 거기 안 보자. 80번 보이죠? 최소값 누가 내는데? 80번에 PA, PB, PC, PD가 최소가 되는 지점 어디가 되는데? 교점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것도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밑에다 좀 적을게. 여기다 좀 적을게. 얘가 A, B, C, D가 있는데 이제 직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얘가 PA와 PB와 PC와 PD가 있습니다. 이제 다각형이 있을 때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점을 이제 페르마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각형은 너무 쉽거든요. 사각형 너무 쉬워. 페르마 포인트가 뭔데요? 대각선 교점이에요. 이게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름까지 있을 삼각형은 있어요. 이름이 있고 걔는 회전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걔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지만 사각형의 페르마 포인트는 쉽더라. 대각선의 교점이더라. 오케이? 알아두시면 되겠지. 이까지 됐어? 다 됐어요? 자 거기 봅시다. 어디? 85번 볼까요? 85번 보이죠? 자 85번에 보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 이꼴 0 위를 움직인다. 누가? A, B가. 그리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거의 자취를 구해요. 자취 방정식을 구해요.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할 줄 몰라서 못 푸는 거야. 그냥 이거는 할 줄 몰라서 못 푸는 거야. 뭐 하면 된다고? 관계식 찾으면 된다. 관계식 어떻게 찾는다고? 문제 조건이나 아니면 우리가 배운 도형의 성질에서 나오는 등호를 이용해서 풀어준다. 얘를 뭐라고 둔다? X라고 둔다. 얘를 뭐라고 둔다? Y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만 다음에 뭐 해주는데? 얘랑 얘랑 연결시켜줄 고리를 찾는데 이것밖에 없잖아요. 위라며.
그럼 A와 B 대입하면 되잖아. 저 등호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3A 플러스 4B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라는 이 등호를 이용해서 자취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거 없고.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요? x, y만 남겨야 되니까 이제 소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면 되죠. 어떻게? 식끼리 더해줍니다. 2a가 뭔데요? x 플러스 y죠. a가 뭔데요? 그렇죠. a가 2분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대입하면 x, y 하나. b도 이제 소거하면 되겠지. b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식끼리 빼면 되겠네. 뺍니다. 2b가 뭐예요? x 빼기 y가 되는 거고 b가 얼마다? 2분의 x 빼기 y.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오케이? 잘했나요? 별거 아니야. 자취는 틀리면, 그러니까 틀리면 기본적인 건 틀리면 절대로 안 돼. 난이도 높은 자취도 있긴 하지. 그 뭐 스텝 3에 보면은 그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얘는 그냥 기본적인 틀은 다 동일합니다. 자취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x, y에 관한 관계식 구하겠다. 끝. 그게 다예요. 그게 다니까 그냥 풀어내시면 된다 라는 거고. 자, 84번입니다. 일단 중요한 유형부터 먼저 할게요. 84번은 뭐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20년대 이후에 해당하는 기출이었고 대륜에서도 한번 나왔고 경신에서도 한번 최근에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직선이 들어가면은. 자, 84번 봅시다. 자, 84번에는 가볼게요. 보세요. 이제 어떻게 푸는지. 너무 크게 하면 감당은 되는데. 자, 2,0 하나 0,6 하나. 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쭉 갑니다. 자, 여기에서 L은 원점을 지난다. 얘가 원점이에요. 원점을 지난다. 그 다음 두 번째, L과 M은 A, B. 이게 말을 잘 읽어야 돼. 특히 그림이 안 나와 있잖아. 이런 것처럼 그림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글을 읽고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L은 여기를 지난대. L이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지나겠지. 여기 L이야. 그리고 L과 M은 ABU에서 만난대. ABU에서 만난대. 그런데 L과 M은 OAB의 넓이를 3등분한대. 오케이? 3등분한대. 어떻게 하면 3등분 될까요? 라는 거잖아. 3등분 한번 해볼게. 찾고 와서 3등분 한다는 얘기인데 니들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전체 넓이를 3등분 하는 거니까 SSS가 있으면 3S가 전체 넓이라고 친다라면 이게 끄어졌었을 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끄어졌었을 때 무조건 3등분이 되는 한 조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려면 포인트 L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L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데 L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야, 니들 시험 문제 똑같이 나왔는데 틀리면 진짜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분명히 별거 아닌데. 오케이? 됐어? 됐죠? 이해되죠? L이 두 가지 케이스야. 그러면 내가 오케이. 그러면 L이 여기 빨간색으로 갔어.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 남아있는 여기가 지금 S란 말이지. 얘가 S면 남아있는 부분은 뭐가 돼야 돼? ES가 되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 나머지 M은 M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를 2등분 하겠죠. 오케이? 이게 지금 뭐다? M이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내가 그림을 한 개 더 그려줄게. 얘가 2야.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자,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오겠지. 이번에는 L이 여기서 3등분을 하게 되는데 3등분 하는 거야. 탁, 탁, 탁이야. 요 지점을 지나겠지. 요렇게 딱 지나면서 넓이 S를 딱 만들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 지점을 기점으로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요. 여기를 지나면서 어디로 가야 돼? 얘 중점으로 가야 되겠지. 중점으로 가야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됐지? 중점으로 가야 돼. 잘했어? 그래야지만 S가 된다. 이해가? 잘 들어봐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맞죠? 그러면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크기가 중요할 건데,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난잡하지만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두 번째 그림, 이게 두 번째 그림, 이게 첫 번째 그림이라 합시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위아래라고 할게. 자, 얘 양이야, 음이야? 기울기 합이 양이야, 음이야? 기울기 합이 양일까, 음일까? 얘 기울기 합이 양일까, 음일까? 그거를 면밀히 잘 보셔야 돼. 뭐로 보면 되는데? 가파르기로 보면 되잖아. 이해되죠? 자, 이게 양수입니다. 얘가 음수입니다. 빨간색이 가팔라, 노란색이 가팔라. 비슷한 것 같아? 전혀 아닌데. 누가 가파른데? 자,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의 좌표를 잡아봅시다. 3등 문제였죠. 맞죠? 3등 문제였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3분의 4죠. 오케이? 3등 문제였어요. 3분의 4. 이쪽도 3등분 되는 거지. 얼마? 2. 오케이? 됐어? 이까지 됐죠?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정중하니까 3이지. 이해돼요? 자, 이제 이 정도 적혔다 치자. 그럼 누가 가파른데? 뭘 봐야 되는데? 설마 3분의 4 보고 있는 건 아니지? 3분의 4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공유되고 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가파르기 보라고. 누가 더 가파른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잖아. 1만큼 떨어졌잖아. 얘는 얼마만큼 증가했는데? 2만큼 증가했잖아. 2만큼 증가했잖아. 오케이? 잘했어요? 누가 더 가팔라? 얘가 더 가파르다고. 양이겠지. 오케이? 얘가 양입니다. 뭐 기울기 직접 구해도 되지. 뭐 이 정도까지 했는데 기울기 뭐 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조금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도 진짜 그림이 엉망이라서. 이렇게 누가 가파를까? 얘가 가팔라요? 얘가 가팔라요? 얘가 가파르지. 얘가 더 가파르지. 그건 이해되죠? 근데 얘가 양이야, 음이야. 음인 거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음수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답을 낼 때 이쪽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최대값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접 다 계산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양의 값으로 확실하니까 음의 값은 배제하고 최대값을 구할 때는 여기서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단 얘기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네. 자,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네.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른 점 마지막입니다. 뭐가 생긴다? 점직거가 생긴다는 얘기야. 점직거가 생깁니다. 자, 점직거가 생깁니다. 점직거. 다 알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는 다 알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는 다 아실 건데, 자, 두 가지 측면만 설명해 줄게. 일단은 점직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물론 자, 이렇게 좀 볼게요. y는
1이 있어요. 여기 A, B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잴 때 이거 잘 봐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자, 2x 빼기 y 빼기 1 이꼴 0 있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나타낼 때 루트 5분의 a 집어넣고 b 집어넣으면 되는데 2a 빼기 b 빼기 1이야. 거의 얘가 이제 점집거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테크닉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높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잘 몰라. 다른 애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자, 점집거에서 조금 이제 다룰 때 힘든 부분이 절대값이 있는 거잖아. 얘가 그냥 풀려요. 절대값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야. 절대값 니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생각이 날 거야. 절대값 저거 제거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가서야 할 거야. 절대값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절대값을 제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절대값을 제거하려면 대소를 알아야 되고 요 지점입니다. 여기 x축과 수직인 직선을 삭그으면 여기가 x 이꼴 a가 되니까 요 지점이 a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누가 나와요? 2a 빼기 1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b가 크냐 2a 빼기 1이 크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b가 커요? 2a 빼기 1이 커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누가 크다? 2a 빼기 1이 누구보다? b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의 대소를 알 수가 있는데 얼마가 되는데?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푼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테크닉 정도는 좀 알아. 점집거는 다 알 거 아니야. 점집거는 다 아는데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나중에 이제 절대값이 막 여러 개 나올 때 이게 니들을 살릴 거야. 뭐를? A, B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점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잡혔다라고 친다라면 뭐를 올려가지고 x 이꼴 a, x 좌표를 올려가지고 함수값과 거기 있는 y 좌표를 비교해서 대소 비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이게 절대값 풀기야. 첫 번째는 절대값을 제거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두 직선에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을 직접 구할 때 뭘 이용한다? 점집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점집거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얘가 지금 L1이고 얘가 L2가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이죠.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각이 서로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 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랑 요 밑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랑 합동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x, y라고 두고 점집거를 2회 사용한다는 얘기야.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점집거를 2회 사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때 점집거를 이용합니다.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물론 이용이 되겠지만 근데 그러면 풀면은 항상 뭐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직교인 거 두 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옵니다. 오케이? 됐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채워봅시다. 좀 쉬어봅시다.